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일 화요일 여론조사가 오늘까지 발표되고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는 하되 여론조사 발표를 못하는 게 일주일 전 4월 3일입니다. 오늘 태국 FM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 410 투표 꼭 참석하면은 자유대한민국 자유국민 후보가 압승할 수 있다. 압승할 수 있다. 출탁동시 최선을 다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론조사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ARS 전화 음성으로 이제 하죠. 질의응답은 직접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묻고 답하고 무슨 누구를 지지하면은 1번 해주고 누구를 지지하면 2번 해주고 요게 이제 질의응답이고 요번에 이제 밝혀진 것이 메시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모바일 앱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휴대전화에 그 여론조사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전부 넘겨주고 거기에서 이제 유권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답을 해서 보통 한 이게 짧으면은 2일, 3일, 4일을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이 그 메시지 모바일 앱 응답 조사가 이제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모집단 표본이 있고 과표집 응답률. 보통 이제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은 이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적게는 500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엄경영 소장이 이번에 2월 달까지는 이제 국민의힘이 앞섰는데 3월 초 들어와서 조국이가 3월 3일인가 3월 4일 날 이제 창당을 하고 이 이후에 국민의힘이 3월 초에서 3월 말까지 거의가 이제 이렇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엄경영 소장이 이제 자세하게 그 여론조사를 한 기간의 내용을 그 선관위에 전부 다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지난번에 그 펜앤드 마이크에 3월 27일 날 나와서 방송을 했습니다만 이틀간 이거를 연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과표집이 되었다. 그러니까 과표집이 되었다. 이제 이 과표집이라고 하는 거를 그 용어가 이제 그 과표집. 이게 표집이 많았다 이제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 태국 FM은 과표집을 갖다가 6대4 무슨 5.5 대 4.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트로 알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과표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민주당 쪽에 6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 4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조사할 적에 60명을 조사하는 것하고 40명 조사하는 것하고 응답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응답률도 보통 한 10% 정도가 돼야 되는데 10%가 안 된 상황에서 뭐 2, 3% 나오면 그거를 곱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추세 흐름을 이제 유추해 본다. 뭐 오늘도 이제 그 최병묵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여론조사마다 믿지 않으면 뭘 믿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의 뒤에 나옵니다만 허구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과표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이. 그런데 이렇게 과표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어떤 이 내용들을 다루면은 정책에 관한 것은 뭐 1000명에서 3000명을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한답니다. 뭐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뭐 어떤 아주 심각한 문제는 3000명, 1000명을 주로 이제 그 표본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모바일 방식으로 조사를 했더니 40 응답률이 49%가 나왔다고 합니다. 49%. 그러니까 100명에게 이제 했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500명 기준인데 시청자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100명을 했다고 그러면은 49%면은 49명이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명을 했다고 하면 말이죠. 그렇게 해봤더니 여기 이제 서울 성동 가부하고 지방의 어디 지역을 했는데 의외로 경기도 그 김은혜 지역을 했더니 의외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동 가부에서도 전현이하고 이게 이제 전현이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전현이, 근현이, 인현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이렇게 띄워서 전현이 이렇게 전현이가 이제 이렇게 34가 나오고 윤희숙이가 39.8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 비례당 대표도 국민의 미래 27.6, 조국혁신단이 17.8,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연합당이 16.2, 개혁신당이 5.9, 뭐 새로운 미래 이렇게 녹색당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모바일로 그 문자 메시지를 주어가지고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높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윤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게 이제 답을 했다고 지난번에 3월 29일 날 그 손상대 TV에서 방송한 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앱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조사를 했더니 42%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리얼미터나 무슨 한길리서치 이런 데서는 전부 30에서 32, 지난번에 29까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바일로 이렇게 했더니 42%가 나왔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역대 총선 투표일인데 말이죠. 오늘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전부 다 찾았습니다. 찾아서 봤더니 그 박성민이라고 하는 사람, 무슨 이제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기죽이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기죽이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총선 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당이 유리하고 낮으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유리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그 17대 총선이 2004년입니다. 60.6%가 나왔는데 그때 노무현이가 탄핵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됐었거든요. 이때에 151석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8대 때 2008년이죠. 이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152석, 그리고 19대는 153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는 김무성이가 도장 들고 나르샤 해가지고 58%가 나왔는데 한 석이 더 민주당이 많았죠. 123석, 122석 이렇게 됐죠.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제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167석이다 이런 유동학이라고 하는 명리학을 보는 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대부터서는 16대부터 20대에서는 이렇게 사전투표가 도입이 돼가지고 부정선거를 많이 한 것입니다. 부정선거. 그러니까 21대에서 66.2%가 나오고 요번에는 이제 68, 70%까지 이제 가까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은 20대, 30대, 20대에는 민주당 조국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처음에 조사할 적에는 조국당에 20대는 0%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1%, 2%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조국이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편법했던 것을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게 이제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우파 국민이 투표하면은 22대 총선에서 그리고 부정선거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얘들이 지금 어떻게 이제 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대 총선 결과를 이제 비교해 본 것입니다. 이게 한국갤럽에 나온 것을 제가 이제 캡처를 했습니다. 2012년에 말이죠. 2012년에 3월 5일에서 9일까지 조사한 거거든요. 새누리당이 29%, 민주당이 27%, 통합진보당이 5%가 됐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여론조사가 2% 차이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의석, 투표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박성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저도 이제 동감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새누리당이 29%, 민주당이 27%인데 새누리당은 이때 19대 총선이고 4월 11일 날 했지 않습니까?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152석을 하고 민주당이 127석을 하고 통합진보당이 13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지율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3월 8일에서 3월 10일까지 조사한 것을 보면은 새누리당은 39%, 더불어민주당은 23%입니다. 그러면은 39에서 23%면은 16%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하고 그 총선 결과 의석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렸죠. 4월 13일, 2016년 4월 13일 날 했는데 123석이고 새누리당이 122석이고 그때 국민의 안철수가 나와가지고 안철수가 38석을 했죠. 38석을 했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가 없었다고 하면은 새누리당이 더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한웅가요? 대우 연구소 소장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저기를 해가지고 공천위원장을 해가지고 그건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이를 앉아 일어서 하니까 김무성이가 얼마나 야마가 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그리고 유승민이 그 문제 말이죠. 그래가지고 도장 들고 나리사 해가지고 그때는 새누리당에서 5군데 공천을 못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석이 들어가지고 지역구가 254석이잖아요. 그때는 253석이었습니다. 그러면 198군데만 공천을 하고 5군데를 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 지지율하고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 국민의힘이 앞섰다, 앞섰다, 무슨 민주당이 앞섰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투표할 때만이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2020년 3월 10일에서 12일까지 조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9, 미래통합당이 22,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163, 그래가지고 그 비례를 17석 받았죠. 그래서 180석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근영이가 보정값이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했다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이 84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 3월 5일에서 3월 7일까지 조사를 하면은 국민의힘은 37%, 더불어민주당이 31%, 무충당이 조국신당이 6%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1%, 이 당의 지지율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게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국민의힘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투표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구 후보의 당락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말이죠.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음에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2010년 6월 3일에 있었던 말이죠.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서울시장 주요 후보 지지율 추이. 이 한겨레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게 보십시오. 12월 12일 날. 그러니까
12월 그러니까 2009년이 되겠죠. 2009년 12월 12일 날은 오세훈이가 43, 한명수가 29.9, 노회찬이가 8.7. 그다음에 이제 그 2010년이 되겠죠. 2010년 1월 15일 날은 오세훈이가 45.2, 한명수가 24.3, 노회찬이 6.3. 그리고 2월 10일 날 오세훈이가 46.1, 한명숙이 24.8, 노회찬이 4.5. 그 다음에 3월 12일 날 한 겁니다. 3월 12일 날. 3월 12일 날 하니까 46.8, 32.9.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4월 11일 날은 이제 한명숙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38.6, 오세훈이가 44.6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8일 날인가요? 5월 8일 날 조사를 했더니 오세훈이가 51.9, 한명숙이가 32.3인가요? 그래 19% 차이가 났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오세훈이가 51.4가 되고 중앙일보에서는 말이죠. 한명숙이가 28.6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2% 차이가 났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0.6% 차이로 오세훈이가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표를 어느 쪽이 더 많이 하느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여론조사에 허구를 하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여론조사에 허구. 오세훈이가 51% 나왔잖아요. 한명수가 28.4가 나왔습니다. 이게 중앙일보 기준에서 제가 적은 겁니다. 그러면은 한명숙이를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기가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이가 22% 나오니까. 그런데 한명숙이를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후보의 진영에 있는 사람은 투표를 포기하는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때 당시에 22% 차이가 났어도 한명숙이를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6%가 나왔죠. 투표함을 개함을 하니까 개표를 해보고 끝나니까 0.6%, 1%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회찬이가 1.4%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노회찬이가 기권을 했으면은 한명숙이가 이겼을 거라고 전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가 많이 이제 지역에서 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 후보들 보면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500명을 가지고 과표집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후보들에게 기를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명숙이가 저렇게 낮았을 때 투표를 포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여론조사가 되는데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한명숙이를 지지하는 민주당들이 전부 투표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0.6%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이하고도 투표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지금 이번에는 4월 10일이니까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를 하되 발표를 못하면 오늘 화요일까지 발표하는 것이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가 적게는 7%, 많게는 13%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그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15% 나왔으니까 투표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0.73%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를 했죠.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 인천 남동구에서 막 표를 집어넣었잖아요. 이번에 완산에서도 막 그 표를 집어넣었잖아요. 이게 밴드 외근 효과라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편승 효과입니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 200석이 필요하다, 150석이 필요하다.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을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지 반드시 200석, 150석 과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엄경영 소장은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2016년 그 11월 3일 날 힐러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 모든 언론이 힐러리가 95% 나왔습니다.
힐러리가 95% 나오면은 트럼프는 얼마 나왔습니까? 5% 나왔잖아요. 그런데 갭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를 그렇게 좌파들은 한쪽으로 몰아갑니다. 밴드 웨건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편승 역할을, 기를 죽인다 이 말이야. 상대방 약호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의 샤이라고 하는 건 부끄럼을 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숨어서, 그러니까 보수표가 꼭 투표에 참석을 하면은 엄중순 소장은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론조사로, 지금 여론조사가 90개 가운데서 30개는 선관위에서 이제 그 퇴출을 시켰다고 합니다. 60개인데 60개 가운데서 보수파의 여론조사가 한두 개 있고 전부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언론들도 지금 전부 KBS만 박민 사장에 들어가서 바로 보도를 하지, 다른 것들 MBC 보십시오. 뭐 바이든 날린다, 무슨 뭐 이번에도 말이지 황상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MBC 잘 들어, 회칼로 맞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선량한 국민들을 전부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꼭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지킴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투표에 참석을 해서 기 죽지 말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태국 FM은 2024 4월 10일 꼭 투표 꼭 참석하면은 자유대한민국 자유국민 후보가 압승할 수 있다. 줄탁동시 암탉이 계란을 21일 동안 품으면은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돼가지고 밖으로 나오려고 그 병아리가 부리로 자기가 나올 구멍을 쪼읍니다. 그러면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그쪽을 쪼아가지고 병아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세워놓겠다고 하시는 자유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은 줄탁동시와 같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정화수, 장독대에다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이시오,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뭐 누구 지켜주십시오. 기독교, 불교 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기독교인, 불교인, 천주교인, 그리고 그 외에 종교신앙을 갖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창조주께서 꼭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또한 역시 최선을 다해야만이 그런 좋은 결과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태국 FM은 2024-410 투표 꼭 참석하면 자유대한민국 자유국민 후보가 압승할 수 있다. 줄탁동시 최선을 다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태국 FM 유튜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